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패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현 시점에 우리가 겪고 있는 외교적 어려움과 또 이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이슈텔러는요.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환영합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는 중국, 군사 안보는 미국. 이 사이에서 우리가 상황이 조금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사실 다 끼어 있고요. 이 네. 60 몇 개국은 다 겹칩니다. 묘하게 동병상련감이 네. 느껴지고 때로는 좀 연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전쟁을 피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기술이 외교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특히 더 네.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원장님이 뭔가를 준비하셨다고요? 예, 제가 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와, 네. 좀 걱정되긴 하지만. 문제 주십시오. 디귿, 디귿디귿. 디귿, 뭐가 반대. 틀렸습니다. 땡. 경주. 네, 반듯. 진짜 반듯? 반듯하십니다. 아, 허리야. 허리야. 허리야? 허리가 왜 저러지? 뭐지? 뭐가? 오. 온 국토가 허리가 아파요. 디귿디귿. 선물이 대체 뭐예요? 호랑이 허리 아파. 김장! 네네. 호랑이 허리 아파. 김장! 네네. 분단. 네. 맞았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유도 묻지 않고 맞다고 그러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유까지 맞춰야 되나요? 네. 분단, 네. 오랜 분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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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으로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네, 예. 분단 때문입니다. 알아들으셨죠? 네, 축하합니다. 네. 너무 예쁘다, 여러분. 저 선물 받았어요. 엄마, 나 선물 받았어. 너무 예쁘다. 부러우시죠? 네. 그 박수를 그렇게 이렇게 손대에다 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또 퀴즈 없어요? 예. 다음. 우리나라가 외교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분단 때문이다라고 제가 퀴즈를 딱 맞췄으니까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참 제가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예, 사실 웃으면서 할 얘기는 그러니까, 아닙니다. 네. 아까 제가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중국, 안보적으로는 미국이라 그랬는데 또 한반도 전체를 확대시켜도 묘하게 북중러, 한미일이 진영이 3대 3으로 나눠져 있는 거 네.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다 미중이 나빠지니까 네. 옛날에 그게 다시 슬그머니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탈냉전의 바다에 떠 있는 냉전의 섬, 그게 지금 우리다. 그게 아. 사실상 외교적으로 가장 아픈 영혼이시네요. 부분입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한미 장관급 회담 이후에 북한이 계속 이제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 정부한테도 어떤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외교하는데? 왜냐하면 북한이 핵도발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일단 모여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남북 간의 평화적이나 대화 같은 것들이 또 못하게 되고 북한은 여기서 반발해서 다시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늘 도돌이표처럼 되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핵도발을 하게 되면 한반도 위기 상황이 되면 코리아 리스크라 그래가지고 예. 여전히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통상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게 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장님, 우리나라만의 특성 때문에 네.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또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전하고 누가 봐도 세계 모범 그렇죠. 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학적 요소가 사실상 강대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강 국가가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앞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북한의 분단이 있으니까 늘 이 지정학적 위치가 사실상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 그렇군요. 말이에요. 옛날에 역사책도 이렇게 쭉 보면은 계속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맞아요. 전쟁에 휘말리고 뭐 위기에 처하고 그 옛날부터 쭉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사실.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얘기했듯이 도전은 응전을 부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투자를 하고 같은 편을 만들려고 하는 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는 사실상 전략적으로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니까 미국도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약점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능력 때문에
사실 그것이 많이 우리가 상쇄가 되고 오히려 우리의 국력이 상승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네. 우리가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다. 네, 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사실 예전에 그 윤광로 원장님 다른 게스트분 나오셨을 때 제가 두 나라 강대국 사이에 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했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우가 아니죠. OECD 10일인데 어떻게 새우라고 합니까? 커다란 새우. 커다란 킹크랩. 킹크랩. 네, 어떻게 킹크랩 정도 되는지 우리나라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사실 궁금해서 그래요. 사실 돌고래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킹크랩은 사이즈는 좀 커졌는데 여전히 터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터질 수 있나요? 만나면서 안 터질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말이긴 세게 한데 터뜨리면 터지겠지 뭐. 그래요? 돌고래가 똑똑하잖아요. 영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도권을 좀 가진다는 표현을 한다면 제가 처음 표현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돌고래 네, 그, 비유를 네, 하셨군요. 오, 고래 사이에서 돌고래처럼 똑똑하게 네. 그래야 된다. 제가 아는 척을 좀 해도 될까요? 잠깐만요. 제가 너무 아는 척을 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는 척 하시라고 우리 감독님 원샷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자랑 좀 하고 가실게요. 네. 와. 멍석 깔아드릴게요. 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화이팅! 김정 아나운서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시네. 아니야. 멍석 깔아드린 거라니까. 네네네네네. 제가 유엔 친선대사로서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 면적이 세계 107이거든요. 그런데 국력은 9위다. 이거 맞나요? 진짜 맞습니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대단한 겁니다. 네네. 오. 잘하셨네. 일단 오케이. 네, 네, 네. 박수 인정해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네. 되게 비아냥 잘 거린다. 전공인가 봐. 말씀해주시죠. 보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중요한 표지를 얘기하면 화력 기준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6위. 어마어마합니다. 6위고요. 6위요? 6위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군사비를 사용하는 걸로 세계 9위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경제력이 12위 정도 됐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로 다른 국가들이 많이 후퇴하면서 우리가 곧 10위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다 와, 10위권 안에 예, 드세요. 이걸 다 탑 합치면 9위 내지 10위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와. 돌고래 많네. 그러네. 잘 나가네,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우리나라 강대국 맞네요. 뿐 아닙니다. 사실 끼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세계 1위 국가를 동맹으로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우리가 9위뿐만 아니라 1위 국가를 동맹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산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국가의 중국도 우리한테 25%에 의존할 정도로 우리도 중국에 의존돼 있지만 중국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부분. 사실은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두 학교에 힘센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너 쟤랑 놀지 마. 너 쟤랑 놀지 마. 서로 그래서 되게 난감한 네.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네. 좋게 생각하면 나는 이런 센 친구도 갖고 있고 이런 센 친구도 갖고 있고 둘 다 내 친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끼어 있지만 상당히 이용 가치와 활용 가치가 있는 친구죠. 그러게요. 힘이 꽤 있는 거죠. 똑똑하게만 잘하면. 독일을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 러시아는 제재 대상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적계 대상이고요. 거기와 이 가스관 연결을 미국이 반대 속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주독 미군을 3분의 1을 빼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이익을 생각할 때는 그게 꼭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2열에 있는 앉아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빼고요.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그다음 아세안 전체 이런 국가들이 이런 세계적인 리더십을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 타이밍에 네. 딱 들어야 하는 국민들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국민 말이야 들어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외교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나마 우리나라에. 제가 좀 친절한 거. 그나마 네. 조금 낫네. 확실히 여성의 목소리가 친절하게 느껴지네. 그게 또 남녀가 있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의 외교 성과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은 좀 어려움에 빠졌지만 그래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최초로 북미가 만났고 저는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는 중국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큽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지렛대를 우리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좀 자랑하고 싶기도 한데요.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란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진짜요?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러세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 이 아세안 10개국은 우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거에 일본의 도움도 받았지만 일본은 식민지를 겪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도움을 받자니 중국에게 너무 의존하는 게 싫어서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아시잖아요, 베트남이나 네. 필리핀이나 그렇죠, 그렇죠. 인도네시아. 네. 근데 전략적으로도 이들 국가가 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돼 있던 거를 디커플링하면서 아세안과 많이 연결시키고 있어서 외교적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상에. 원장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외교의 핵심은 평화라는 외교계의 피스맨. 원장님의 말씀이 100% 공감이 됩니다. 여기서 기습 질문. 우리나라의 외교력.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100점 만점에 몇 점? 속으로는 점수를 아주 많이 주고 싶은데 솔직하게 말씀해 솔직하게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솔직합시다. 외교 현실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기대에는 늘 부족하니까 네. 제가 한 7, 80점? 좋게 봐주시면 80점 아니면 네. 70점 정도. 생각보다 짜게 주셨네. 네. 그러네요. 더 노력해서 100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점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한반도 문제를 완전하게 지금 약간 침체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 네. 미중 사이 패권 대결도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여지를 좀 남기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 속에 앞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외교 전략을 짜 가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미국과 중국도 자기들이 충돌하면 전 세계가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직접 충돌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변 국가를 통해서 상대방의 간을 본다 그럴까요? 상대방을 압박한다는 그게 중에 하나가 우리 한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미중의 대결의 활용 가치가 적어야 됩니다. 적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까지 안 가더라도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해야만 우리가 이 두 경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오늘 우리 원장님 해주신 말씀 중에 그 탈냉전의 바다에 떠 있는 냉전의 섬이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기억에 남거든요. 맞습니다. 주변에 얼른 좀 풀도 자라고 꽃도 자라고 해서 한반도의 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저희와 이야기 나눠주신 이슈 텔러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원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화면 잘 받으시네요. 네. 너무 멋있으시다. 원장님은 실례 뭔가 번하게 연세가 대체 어떻게 되세요? 이거 뭐라고 너무 하세요? 젊어 보이셔서. 여쭤봐도 되는 거야? 제가 이틀 전에 58세였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네요. 이틀 전 생일이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아, 되게 좋으시다. 야.